안녕하세요, 디지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맥 터미널 사용법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터미널 또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줄여서 CLI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죠. 프로그래밍을 할 때 있어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도구 중 하나인데요. 시각 디자이너, 시각 예술가들은 포토샵 같이 아이콘이 이제 들어있는 버튼, 마우스를 활용한 이런 메뉴 아이템을 사용한 작업 프로세스에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글자만 보이는 터미널 사용에서는 조금 겁을 먹게 되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 또는 프로그래밍을 조금이라도 이제 깊게 들어가다 보면 터미널 사용법은 정말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또 이게 막상 공부를 해보면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명령어 몇 개를 좀 연습해서 외워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만 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라든지 기타 도구들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작업에도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앱은 맥 컴퓨터에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찾아서 실행만 해주면 돼요. 저는 스포트라이트로 가서 터미널이라고 입력해서 터미널 앱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열면 검은 바탕에 흰 글씨 또는 저처럼 흰 바탕에 검은 글씨, 굉장히 단순하죠? 아무런 도움말이라든지 메뉴 아이템도 없고, 사실 여기 메뉴가 있긴 한데 이런 메뉴들을 그렇게 잘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제 우리가 모든 명령어를 여기 이제 텍스트로 입력을 해야 작업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으로 들어오는 이제 글자도 굉장히 작고 색감도 만약 마음에 안 들어서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에 가시면 어느 정도까지는 커스터마이징을 좀 하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런 컬러 스킴들이 있고요. 또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다운로드 해가지고 임포트를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베이직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다른 색으로 한번 좀 변경을 해 볼게요. 오늘 이 영상을 위해서는 한번 오션 스킴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션을 클릭하고 이걸 앞으로 이제 디폴트 기본 옵션으로 사용하겠다. 당장에 바뀌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창을 닫고 다시 터미널 창을 열어주시면 변경한 내용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글자도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 옵션에 가서 폰트를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을 사용할 때는 자간이 일정한 이제 픽스드 위스 폰트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편리하고요. 컴퓨터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픽스드 위스 폰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SF 모노 서치를 사용하고 글자 크기는 18 정도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용이 안 된 것 같으니까 한번 닫았다가 네, 이제 좀 커서 좀 쓸만해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제 파란색인데 여기서 약간 좀 더 재미있는 부분은 이 투명도를 살짝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어떤 창이 열려 있을 때 무엇인지 이렇게 살짝 엿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창을 이제 새로 열면 프롬프트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이제 뭔가 입력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의 경우는 지금 디지코드라는 계정으로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여서 현재 사용 중인 사용자명이 나오고요. 여러분 컴퓨터에는 여러분의 어떤 사용자 아이디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커서가 보입니다. 명령어들을 입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알아볼 명령어는 pwd입니다. Present Working Directory.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려달라 라고 하는 명령어인데요. pwd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현재 내 컴퓨터 최상위에서 이제 유저 디렉토리 안에 있는 디지코드라는 유저 홈 폴더에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인더에서도 똑같아요. 만약에 제가 제 사용자 폴더로 이제 가보면 바로 여기인 거죠. 컴퓨터 안에 유저 폴더 안에 있는 디지코드 폴더. 지금 터미널이 그 위치에서 어떤 명령어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 물결 무늬도 마찬가지예요. 물결 무늬라는 것은 맥에서 유저의 홈 폴더를 의미합니다. 줄여서 그냥 물결 무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헷갈린다 싶을 때는 이제 한번 pw 명령어를 사용해서 현재 터미널에서 내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위치에 어떤 파일이나 폴더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명령어입니다. ls, 리스트를 한번 달라는 거죠. ls라고 누르고 리턴 키를 누르면 현재 유저 홈 폴더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일과 폴더들이 보이죠. 애플리케이션, 도큐멘트, 라이브러리, 뮤직 등등등이 보이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인더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쵸? 애플리케이션, 데스크탑, 다큐멘트 다운로드 순서대로 다 나와 있죠. 그래서 ls는 굉장히 자주 쓰는 명령어입니다. 만약에 이제 숨은 파일까지 함께 보고 싶다. 그럴 때는 ls라고 하고 한 칸 띄고 dash. dash는 보통 플래그나 옵션이라고 해서 어떤 명령어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사항을 덧붙여서 입력할 수 있어요. 제가 사용할 명령어는 ls 띄고 -al 이라고 하면 숨어있는 모든 파일들까지 이제 보통 닷으로 시작하는 파일들은 숨은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파인더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숨은 파일들을 보여주지 않아요. 하지만 터미널에서는 아주 쉽게 그런 파일들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유저 홈 폴더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한번 데스크탑으로 옮겨가 볼게요. 지금 현재 위치를 경로를 데스크탑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명령어 cd가 필요합니다. cd는 change directory, 디렉토리를 변경해 달라는 얘기죠. cd 띄고 가고 싶은 경로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저는 데스크탑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데스크탑이라고 입력하고 리턴 키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롬프트가 변경이 됐어요. 처음에는 유저 홈 폴더에 있기 때문에 물결 무늬로 표시가 되는데 이제는 데스크탑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프롬프트만 봐도 대강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에 갔으니까 한번 ls라고 해서 데스크탑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터미널 랩이 데스크탑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보도록 허락하겠느냐. 혹시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대화창을 띄워주는데요. 뭐 좋죠? 그래서 OK를 누르면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았네요. 그 이유는 바로 제 데스크탑에 아무런 파일들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에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면 새로운 폴더라고 하고 테스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ls를 다시 하게 되면 이제는 테스트 폴더가 있다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테스트 폴더는 지우도록 하고요. 만약에 다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을 때는 어떡할까요? 저희가 아까 물결 무늬로 표시되는 유저 홈 폴더에서 데스크탑으로 옮겨왔는데 그럼 이전, 그 상위 단계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cd, 똑같이 change 디렉토리를 하되 점을 2개 찍어주면 됩니다. 점을 2개 찍는다는 의미는 한 단계 상위로 옮겨가겠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데스크탑이 유저 홈 폴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점 2개를 찍어서 경로를 이동하면 우리는 다시 유저 홈 폴더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 2개로 상위로 가고 또 ls로 파일과 폴더의 목록을 확인해서 원하는 곳으로 가고 하다 보면 내 컴퓨터의 어느 위치로라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마우스와 이런 데스크탑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말이죠. 또는 언제든지 유저 홈 폴더로 들어가고 싶으면 cd라고 하고 물결 무늬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데스크탑에서 유저 홈 폴더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가끔은 경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유저 홈 폴더의 무비 안에 있는 TV 폴더로 간다고 할게요. 만약에 이제 경로를 변경하려면은 처음부터 뭐 users, 디지코드, movies, TV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타이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TV 경로로 옮겨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매번 타이핑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불편하기 때문에 맥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인데 cd라고 하고 파인더에서 이 폴더 자체를 드래그 앤 드랍 해주면 그 폴더에 경로가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팁이 되겠죠? 데스크탑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데스크탑은 유저 홈 폴더 아래 하위 경로였어요. 그래서 cd라고 하고 물결 무늬가 유저 홈 폴더를 의미하니까 유저 홈 폴더 아래에 있는 데스크탑으로 나는 옮겨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여러 가지 이제 명령어들을 함께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데스크탑으로 돌아온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아까 제가 이제 마우스를 사용해서 new 폴더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터미널에서 새로운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럴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mkdir, make directory라는 뜻입니다. make directory라고 하고 원하는 폴더 이름을 정해주면 돼요. 좀 똑같이 테스트라고 해보겠습니다. make directory test 라고 하면 바로 테스트 폴더, 빈 폴더죠. 빈 폴더가 데스크탑에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새로운 파일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가능한데 이제 새로운 명령어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touch예요. touch라고 하고 현재 데스크탑에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파일을 그냥 텍스트라고 하고 .txt 라고 이제 확장자를 같이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touch text.txt 엔터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txt 파일이 새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저 홈 폴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cd 띄고 물결무늬 그러면 유저 홈 폴더로 돌아왔는데 유저 홈 폴더에 있지만 다른 경로에도 파일이나 폴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이렇게 경로를 합쳐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터치라고 하고 유저 홈 폴더 아래에 있는 데스크탑에 이번 두 번째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second.txt라고 하면 파일을 만들기는 하되 그의 세부적인 경로까지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꼭 현재 있는 경로에만 폴더나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리턴 키를 눌러주면 second.txt 파일이 데스크탑에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일을 지우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 명령어는 rm이에요. remove라는 의미죠. remove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저 경로 데스크탑 아래에 있는 second.txt를 나는 지우겠다 라고 명령어를 입력하면 사라졌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파인더 데스크탑을 사용해서 이제 마우스를 사용해서 move to trash를 하면 이제 휴지통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방금 지운 second.txt 파일은 휴지통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rm 명령어, 터미널을 통해서 사용하는 rm 명령어의 경우는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 사용하실 때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번 지워진 것은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시면 엉뚱한 파일이나 폴더를 지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이 rm 명령어는 터미널에서 잘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데스크탑이나 이제 파인더를 통해서 드래그 앤 드랍해서 휴지통으로 보내거나 또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아볼 수 있을 텐데 트래시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냥 트래시로 보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맥에는 트래시라는 터미널 앱이 깔려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어들이 있는데 명령어의 좀 사용법이 궁금하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ls하고 -al을 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플래그를 제공해서 숨은 파일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떻게 사용하는 거였지? 알아보고 싶을 때는 메뉴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man이라고 하고 어떤 명령어를 이름을 적어주면 그에 해당하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플래그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알아본 것처럼 대시하고 a라고 하면 include directory entry whose name begin with dot. 그러니까 닷으로 시작하는 숨김 처리된 파일이나 폴더들도 볼 수 있게 해준다라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수많은 옵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고 기회가 되실 때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뉴얼을 보다가 이제 다시 터미널로 나오고 싶을 때는 그냥 Q라고 하시면 돼요. quit죠? Q라고 하면 아까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터미널 앱을 실행하다가 이제 프롬프트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지금 매뉴얼을 보고 있는 중이라 프롬프트가 나오지를 않는데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터미널을 종료했다가 새로 켜는 방법이에요. 그 부분이 가장 쉽고 이제 매뉴얼을 말씀드린 것처럼 Q를 누르면 다시 돌아올 수 있고요. 또 많은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컨트롤 C를 누르면 이제 강제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을 보는 상황에서 이제 컨트롤 C가
이 상황에서는 좀 먹지를 않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컨트롤 C를 사용하면 강제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Q를 사용해서 다시 밖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화면이 계속 명령어를 사용하다 보면 조금 지저분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히스토리를 보여주니까 내가 이전에 입력했던 명령어가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좀 깔끔하게 사용하고 싶다 싶으면 클리어라고 해서 프롬프트를 이제 제 최상위로 올려서 좀 더 깔끔한 화면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전에 사용했던 명령어들을 다시 입력한다. 예를 들어서 경로를 바꿀 때 항상 드래그 앤 드랩 하는 것도 조금 귀찮긴 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화살표 키 위아래를 누르면 전에 사용했던 명령어들을 이제 순서대로 다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터미널 사용에 대한 첫걸음으로 몇 가지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알아봤고요. 터미널과 익숙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본 내용들을 직접 보시는 분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까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실 때 일부러라도 터미널 열어서 배웠던 명령어들을 한 번씩 써보고, 또 일부러 파일을 만들 때도 터치 명령어를 뭐 사용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터미널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채널에서 앞으로 다룰 비디오에서도 터미널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